여러분은 오토바이 하면 어떤 곳이 떠오르세요? 마초 같은 상남자 이미지의 할리 데이비슨? 스피드에 죽고 못 사는 두가티? 그런데 모든 오토바이가 이렇게 뭔가 거칠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진 건 아니고 요 작고 귀여운 스쿠터도 있죠. 스쿠터 하면 아담하고 동글동글한 디자인에 알록달록한 색까지 더해진 귀여운 오토바이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클래식한 디자인의 스쿠터를 보면 오토바이 주제에 상당히 귀엽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 스쿠터와 관련된 곳인데, 여기가 스쿠터의 대명사라고 불릴 만큼 유럽에서는 스쿠터를 부를 때 이 브랜드 이름을 부를 정도죠. 뭔가 반창고 달라고 할 때 데일밴드 주세요라고 하는 느낌. 거기다 여러 대중매체에서도 등장하면서 뭔지는 몰랐어도 생각보다 자주 봤을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도 맞춘 적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탈리아에서 탄생해 스쿠터의 대명사라고 불리고 있는 것, 베스파입니다. 1946년에 탄생한 이래로 70년이 넘도록 국민 스쿠터로 남아있는 베스파는 다른 브랜드에서 내놓는 스쿠터와 비교해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예쁜 디자인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유의 레트로함과 귀여운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른 스쿠터에서는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사람들이 베스파의 매력에 빠져든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디자인 때문에 베스파를 구입하는 사람도 많고 팬층이 두텁다 보니 외국에서는 과거에 출시했던 클래식 베스파를 수집하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 베스파가 귀엽게 생겼다고 가격까지 귀여울 거란 생각을 하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는데, 옆나라 일본의 스쿠터랑 비교해보면 성능도 그렇고 가격 차이가 꽤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베스파에서 가장 베이직한 모델인 LX가 400만원대고 비싼 건 1000만원까지 할 정도로 꽤 비싼 가격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얘는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이렇게 비싼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먼저 현대 스쿠터의 원조격이라고 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기도 하고, 이 베스파가 다른 스쿠터와는 다르게 외장과 프레임이 통짜로 되어 있는 모노코크 바디를 사용하면서 플라스틱 외장이 아니라 금속으로 덮여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게 가격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자동차에서나 보던 모노코크 바디를 스쿠터에 사용하는 건 베스파가 유일하죠. 그래서 한눈에 봐도 저렴한 느낌은 없고, 알록달록한 베스파의 컬러가 더 영롱해 보이는데도 한몫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감성 돋는 디자인이 가장 큰 요소긴 하지만요. 이 가격이면 다른 대안이 차고 넘치는 분들도 많지만 베스파만의 느낌은 대체 불가능의 영역이라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잠재 구매자들을 홀리고 있죠. 그런데 사실 베스파는 단독으로 탄생한 브랜드가 아니라 이탈리아의 오토바이 제조사 중 하나인 피아지오에서 탄생한 여러 오토바이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이 피아지오라는 곳이 1882년에 리날도 피아지오가 가업이었던 가구 사업을 시작으로 철도 회사와 항공기 회사를 거쳐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지금의 오토바이 사업까지 된 건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가 나치 독일, 일본과 함께 셋이서 전쟁을 일으켰던 추축국이었는데, 전쟁 중에 연합군의 폭격으로 당시 피아지오의 주력 사업이었던 비행기 공장이 폭격으로 파괴되고, 전쟁이 끝난 뒤엔 연합군과 이탈리아 간의 맺은 협약 때문에 항공기를 만드는 데 제약이 많아져서 사업을 이어간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는데요. 그래서 리날도 피아지오의 아들인 엔리코 피아지오가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스쿠터를 만들기로 하면서 지금의 베스파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쩌다 많고 많은 아이템 중에 스쿠터를 만들기로 했냐면요. 우선 오랜 기간 항공기와 엔진을 만들면서 관련 기술이 상당히 쌓여 있어서 이걸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만드는 게 적합하기도 했고, 전쟁 여파로 도로며 건물이며 다 박살난 상황이라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덩치 큰 자동차로 다니기에는 힘들었어요. 무엇보다 이탈리아의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 자동차보다는 저렴한 이동수단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저렴하면서도 기동성이 좋은 스쿠터를 개발하기로 한 거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정한 피아지오는 엔리코의 지휘 아래 여러 시제품들을 제작하면서 스쿠터 개발에 매진하는데요. 그렇게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MP5라는 이름의 시제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한눈에 봐도 우리가 알던 스쿠터와는 너무 다른 디자인이라 이걸 탈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들 정도로 디자인이 좀 구리죠. 워낙 괴상한 디자인으로 뽑아내서 도날드 덕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던 놈인데, 이 생각을 저만 했던 게 아니라 엔리코도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기존 개발팀을 갈아엎고 새로운 책임자를 데려와 앉혀놓는데 바로 코라디노 다스카니오라는 엔지니어였죠.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항공기나 헬리콥터를 개발하던 분이라 스쿠터 제작은 감도 안 잡히고, 가뜩이나 이분이 덩치만 크고 잠깐 타도 옷을 더럽히는 오토바이를 극혐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다스카니오는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이었는지 오로지 본인의 취향을 적극 반영시킨 스쿠터를 만드는데요. 엔진을 뒷바퀴 쪽으로 옮겨서 바지에 기름과 먼지가 덜 묻게 하고, 전면을 커다란 방패처럼 디자인해서 이물질들이 튀지 않게 만들었죠. 또 주행 포지션도 편하게 수정했고, 가운데를 뻥 뚫어놔서 치마를 입은 여성도 편하게 탈 수 있도록 했죠. 그렇게 다스카니오의 취향이 듬뿍 들어간 MP6라는 이름의 개발품이 만들어졌고, 다스카니오는 이걸 엔리코에게 보여주는데 엔리코는 이걸 보자마자 말벌이다 라고 하는데, 이 스쿠터의 디자인이 허리가 잘록한 말벌처럼 보여서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이 스쿠터 이름이 이탈리아어로 말벌을 뜻하는 베스파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 새로운 스쿠터가 마음에 들었던 에니코는 곧바로 이 베스파의 디자인과 관련 기술들은 특허청에 등록하고 같은 해인 1946년에 열린 밀라노 박람회에서 베스파의 첫 모델인 베스파 98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죠. 출시 첫 해에는 반응이 시큰둥했지만 매년 판매량이 늘면서 이탈리아의 국민 스쿠터로 자리 잡은 베스파가 50년대에 들어서는 이탈리아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활동 범위를 넓히게 되는 이벤트 하나가 터지는데요. 바로 오드리 헵번 주연의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베스파가 등장한 영향이죠. 작중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펙이 베스파를 타고 로마 시내를 돌아다니는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는데 이 장면이 관객들에게는 인상 깊게 각인됐는지 영화 상영을 기점으로 베스파의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 기간에만 무려 10만 대가 팔렸고 덕분에 스쿠터 하면 베스파라는 이미지가 생겼죠. 거기다 60년대에 들어서는 영국의 모드족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의 운송수단으로 베스파가 선택받으면서 본토에 이어서 가장 많이 팔리는 국가로 영국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모드족이라는 게 고급 정장을 쫙 메입고 다니면서 상류층의 문화생활을 즐기는 반항기 좀 섞인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패션에 신경을 쓰면서 다니다 보니 예쁜 디자인의 베스파가 이들 눈에 띄었던 거죠. 그런데 그냥 타고 다녔던 것도 아니라 본인들만의 스타일로 베스파에 장식도 달고 색도 칠하면서 본인들 취향에 따라 꾸미고 다녔어요. 그래서 당시 영국의 길거리는 요상하고 휘황찬란하게 꾸며진 베스파가 많이 목격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젊은 세대들의 패션 아이템으로도 선택받았던 베스파는 지금도 그 시절 자유로움이 이어지면서 여러 브랜드나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몇 개만 꼽자면 명품 브랜드 디올, 그리고 팝스타 저스틴 비버와 함께한 콜라보가 대표적이죠. 이렇게 5, 60년대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베스파는 세계 각지로 생산 공장을 늘려 북미나 아시아로도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70년대에는 400만 대, 80년대에는 1000만 대까지 판매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베스파의 생산 공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1981년에 마신산업이라는 곳에서 생산했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마신 베스파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해서 이 이름으로 더 알려졌었다고 하죠. 그리고 나름 여기서 7년이나 베스파를 생산했는데 국산 브랜드 대비 가격이 비쌌던 탓에 인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베트남에서도 베스파를 생산하면서 국내 베스파의 가격이 조금은 내려가긴 했지만 예전만큼 못하다는 평도 생겼죠. 그래도 여전히 과거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한 채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수많은 팬들을 양산하고 있는 베스파는 기존의 것을 잘 가꾸면서 지금도 새로운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스쿠터의 대명사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그럼 저는 베스파를 타고 동네 한 바퀴 도는 상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료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